전 미국에 계신 미즈노 가족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돌아오셨습니까? 7월 6일 화요일 통끼 뉴스는 미국 로컬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발생한 8개의 산불이 도합 5만 6천 에이커를 태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예보되면서 새로운 산불 발생과 함께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건조한 날씨, 엄청 뜨거운 날씨, 산불,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정말 긴장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완전 접종자 비율이 60%에 육박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1회 이상 접종자가 12살 이상 인구 중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머지 30%의 접종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인데요. 자, 좀 더 힘을 내어서 이 백신 보급 안 맞은 이들 좀 맞읍시다. 경제 전면 재개방 이후에 LA 카운티 일일 확진자 수와 입원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흑인 커뮤니티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LA 카운티 보건국이 접종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6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카운티 내 아시아내의 경우 확진자가 25%가 줄었고요. 입원 환자 수도 12%가 줄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맞은 성인 아시아는 75%로 인종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백신 접종에 가장 비협조적인 인종이 흑인, 가장 적극적인 인종이 아시안인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400건이 넘는 총기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0명이 숨졌습니다. LA시와 카운티에서도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무려 16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자, 폭죽 터트리는 이 독립기념일 연휴 때 폭죽과 함께 총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 33센트로 2012년 10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IRS의 2020 인컴택스 처리 적체와 리펀드 지연 사태가 코로나 사태와 3차 현금 지원금 지급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면서 7월 초에는 무려 3,500만 건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급의 열대성 폭풍인 엘사가 쿠바에 피해를 입히고 플로리다주 남서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중심부에 도달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 아무튼 최대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현장에서 8명의 추가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32명, 실종은 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풍 엘사가 접근하면서 구조 작업이 또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봉쇄했던 미국과의 국경 통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우선 백신을 완전 접종한 시민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했고요. 미국인들의 비필수 여행 제한 조치도 이달 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밤만 되면 강해지는 야행성 장마로 남부지방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장마 전선은 당분간 내륙에 머물며 남부에 이어 중부에도 게릴라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한국에 계신 미주노 가족 여러분, 장마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금 1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올해 1월 3일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1년 전보다 40%나 폭등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세계화,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 소식 알려드릴까요?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틀째 비교적 순조로운 회복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교황청은 합병증이 없다는 전제로 교황의 이번 주 내 퇴원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이 멜라니아 여사와의 불화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다는 등 각방 쓴 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직원들과는 거의 뭐 얼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도 또 풀어야 될 숙제로 보여집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주석 등 37명의 국가 지도자들을 언론 자유 약탈자로 꼽았습니다. 김정은은 5년마다 발표되는 이 명단에 두 번째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와 한인 간의 소송 기사 하나 알려드릴까요? 플러튼에 거주하는 한인이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가 당초 합의한 계약과 달리 태양광 지붕 솔라 루프 설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다는 주장인데요. 갑자기 30%나 인상했답니다. 저러면 안 되죠. 자, 테슬라는 현재 가정용 태양광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들이 계속 합류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타주 피해자들까지도 소송에 합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AI 데이를 맞이해서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테슬라. 몇 년 전에는 손지창 씨의 급발진 소송건도 있었는데 아무튼 점수를 계속 깎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주목하셔야 될 뉴스네요. 여러분 영화배우 출신 사업가 신영균 씨 아시죠? 뭐 영화배우 원로죠. 그렇죠? 자, 신영균 씨 일가가 이 얼바인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렌초 샌 호아킹이라는 골프장인데 얼바인에 골프장 있는 골프장 가운데 가장 서민적인 골프장입니다. 가장 저렴하고요. 골프 연습장도 가장 저렴한 곳입니다. 근데 이유가 얼바인에 있는 몇몇 골프장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연습장도 그닥 좋지 않으면서. 자, 영화배우 출신의 신영균 씨가 이 골프장을 3,400만 달러를 주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이제 매입했으니까 좀 낙후되어 있는 골프장을 좀 잘 꾸밀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씨 올해 나이가 92세랍니다. 건강하신 모습 존경합니다. 이 신영균 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잠깐 설명드리면 한국 영화계의 원로고요. 한국 영화인 협회 이사장 겸 한국 예총 회장을 역임한 영화배우 출신의 기업가입니다. 예비역 해군 대위이기도 했고요. 또한 치과의사, 영화 기획가, 영화 제작자, 교수, 국회의원까지 지낸 정말 인생을 화끈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한국 소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집단 감염으로 47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웬일입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 샤넬도 그렇고 이 명품 백화점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했는데 결국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장마가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가 된 거는 세계적인 이상 고온 현상과 함께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미 서부와 저희가 살고 있는 이쪽이죠.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을 닳은 공기가 커다란 장벽처럼 막아서는 바람에 장마 전선의 북상이 늦춰졌고요. 한반도 상공의 공기 흐름도 정체돼 많은 비를 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네요. 결국은 이제는 이 장마조차도 이 열강들의 이 피해를 우리 대한민국이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자,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를 죽이는 거는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악재를 듣고 오를만 하면은 이런 중국의 이 코인 저격이 계속해서 끊이지가 않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기에는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판만 점점 키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뉴스를 녹음하고 있는 시각이 서부 시각으로 오전 9시입니다. 장 시작한 지 2시간 반이 지난 시각인데요. 오늘은 연휴를 잘 쉬고 왔더니 지금 피바다 장세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뉴스가 아니죠. 전하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미진올 팀장이 직접 사용해 본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새로 입고된 자골 신경통 디스크 환자들, 수험생, 연구원들, 프로게이머들 이렇게 필수품인 테라피 방석을 소개합니다. 이 방석 때문에 제가 지금도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한 방석이 아닙니다. 척추 디스크 쪽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허리 쭉 펴고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둔 수험생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 더불어서 미연에 허리 건강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방석 가운데 가장 비싼 방석일 거지만 한번 사면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상품입니다. 선물용으로도 참 좋고요. 미진올 팀장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한국,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서나 주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방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이 시작되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선물시장부터 살펴보자면 나스닥 선물시장은 플러스 반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스닥이 어떻게 올라갈까? 다우나 S&P 500은 굉장히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2시간 반이 지나는 시점에 아마존, 팔란티어, 애플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다우 종목들, 경기 재개주, 오일주, 은행주 할 것 없이 온통 피바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끝나려면 전반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원인은 지난 6월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되었다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즉, 지난달에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전달보다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6일, 현지 시간 6일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6월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60.1로 나왔는데요. 5월달이 얼마였냐면 6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죠. 경제 활동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5월의 수치는 지난 ISM의 직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움츠러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노동력, 여전히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노동력의 문제들, 원자재 가격, 원자재의 부족 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굉장히 내리누르는 모양새거든요. 자, 시장이 어떻게 반등에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런 와중에도 오늘 테슬라는 좀 심하게 빠지나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2.96, 아마존은 플러스 3.11, 모처럼 그동안 지지부진하더니 올라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애플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플러스고요. 팔란티어 또 지금 플러스고요. 넷플릭스도 좋은 모습인데 전반적인 다른 종목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아주 피바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랄 텐데요. 여러분, 리스크 관리 늘 조심해야 된다는 말 다시금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절감하실 텐데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매매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건강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계속해서 화장실 가는 일들이 잦으신가요? 그렇다면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간다면 원인을 점검해야 된다고 합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야뇨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뇨기에 이상이 없는데도 자다가 깨 화장실에 가는 증상으로 환자의 70% 이상이 50세 이후 성인입니다. 노화라든지 유전적 요인, 몸의 건강 상태 등이 영향을 끼치고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은 야뇨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면 숨이 통하는 길목이 막혀 복부 압력이 커지고 방광이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콩팥의 건강 문제 상태에 문제가 있어도요, 야뇨증이 생기는데 콩팥, 신장이라 그러죠. 심장이 아니라 신장.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몸 안에 노폐물뿐만 아니라 수분도 함께 쌓여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합니다. 변비도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대변이 직장에 차면 방광을 눌러 방광신경이 소변이 찬 것으로 착각해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배뇨신경과 방광 근육 기능이 약해지는 노인은 과민성 방광일수가 있고요. 의지와 관계없이 방광 근육이 수축하는 질환입니다. 건강한 방광은 소변이 300에서 500ml 정도 찼을 때 반응하지만 과민성 방광은 반만 차도 소변을 내보내라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잠을 자다가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려고 깬다면 과민성 방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깨서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전날 물을 많이 먹고 잤던가 수박을 한 통을 먹고 잤던가 해서 어쩌다가 하는 거 말고요.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4, 5일을 매일 깨어서 간다라고 한다면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물 섭취량을 좀 조절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소변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쉬고 화요일 날 통키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이어지는 장이 끝나면 장 분석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장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작된 팔란티어 티셔츠를 소개합니다. 일단 흰색 티셔츠에 미즈놀에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면 소재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인은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어린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입혀도 참 이쁠 것 같아요. 자, 팔란티어, 요즘처럼 힘든 장에서도 꾸역꾸역 무너지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미즈놀의 모든 식구들이 응원하는 종목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면서 대량 주문이라든지 단체 주문은 미리 연락 주시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문하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원포인트 레슨과 주식 관련 좋은 자료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